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 2월 3일 토요일 게살토크 홍성지입니다. 카페 아마아마의 음료 협찬과 함께합니다. 캐나다의 작가 마가릿 애트우드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에서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허나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버렸다.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미 어른이지만 어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아이이고 싶은 마음,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 만든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 하나만 생각하기는 어려운 현실.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위해 사는 나의 삶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아이처럼 즐겁기만 하고 싶을 때 자꾸 현실로부터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이미 마음이 나이가 들어버린 건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는 한 주를 보내면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았던 분이 있다면 온전히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나를 위해서 어떤 하루를 만드셨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하던 너의 노래가 이제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두 너와 같은 마음이야.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구름에 빛은 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이번 주 토요일도 게살 토크가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인스타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인스타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안녕! 프로젝트 클립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토요일 저녁 7시에 홍디와 함께하는 게살 토크. 오늘은 미리 설날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신나게 게살 토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게살 토크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매주 개항장의 소식을 모아 소개하는 코너.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이번 주 개항장에는 어떤 일이 코너에서 소개할 이야기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셨나요?
커피 얘기를 하니까 코끝에 향긋한 커피 향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커피는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주 들어본 인사말, 커피 한잔 하자.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드는 에너지, 아메리카노. 추운 겨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얼죽아. 이외에도 커피를 생각하면 참 떠오르는 말들이나 문장들이 많습니다. 가벼운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선물이 되기도 하는 커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한 커피, 인천에서는 언제, 어디서 가장 먼저 마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졸린 눈을 깨우고, 때로는 여유와 휴식을 선물해주는 커피의 첫 번째 판매처, 대불호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3번 길 97에 위치한 대불호텔은 개항 후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울로 가기 전 묵었던 조선 최초의 호텔입니다. 1883년 강화도 조약에 따라 세 번째로 인천이 개항하게 되자 1887년경 일본인 해운업자 호리 히사타로와 그의 아들 호리 리키타로는 대불호텔을 건립 및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2층 목조 가옥이었던 건물을 1887년에 벽돌조의 서양식 3층 가옥으로 재건축하여 확장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숙박료가 일본식 호텔의 2배 이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비싼 숙박료에도 수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인천에서 서울로 가려면 조랑말을 타고서도 한나절이 걸렸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인천항에서 내린 서양인들이 하루쯤 인천에서 묵어야 했기에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 묵은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헨리 아펜젤러나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의 회고록에 대불호텔에서의 숙박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배제학당을 세운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는 비망록에서 처음 인천을 방문해 일주일간 머물렀던 때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호텔방은 편안할 정도로 넓었다. 테이블에 앉자 잘 요리되어 먹기 좋은 서양 음식이 나왔다. 이렇듯 이 호텔은 수요에 따라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서양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호텔의 종업원들도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손님을 맞았으며 외국인들의 입에 맞는 서양 요리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때 커피가 처음 판매된 곳이 대불호텔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국 최초의 호텔이기도 하고 서양식 음식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최초로 커피를 판매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후 1899년 경인선이 개통하면서 인천항에서 서울로 가는 시간이 크게 줄었고 서울로 가는 서양인들이 인천항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졌고 러일 전쟁으로 서양인들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버림에 따라 대불호텔은 경영난으로 쇠락하게 되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모습 그대로 현재 대불호텔 전시장으로 재현되어 우리가 그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 인천에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했던 호텔은 아니지만 지금의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오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음료 커피의 유래도 짧게 알아볼 수 있었네요. 즐거운 새해, 따뜻하고 행복한 설 연휴, 맛있는 음식 먹고 깔끔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저녁에는 게살 토크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괜찮아. 가끔씩 생각나는 날도 괜찮아.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나 봐. 이렇게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우리 함께 즐겨 들었던 네 노래 한참은 멍하니 그렇게 웃고 있어. Yeah.
조금씩 기억나지 않는 네 생일 여전히 내 맘은 이렇게 따뜻한데 yeah. 내게는 너무도 따뜻하고 향기로운 너 더는 아름답지 못한 것 이제 그저 추억인 거 Baby baby 그대는 바라며 기억도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baby 그대는 카페 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Baby 그대는 가라며 말기라도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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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한국 최초의 호텔 대불호텔 이야기에 이어서 설 연휴를 맞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 전해드립니다. 인천 중구는 지난 26일 인천 탁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10kg, 7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탁주는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막걸리, 소성주를 양조하는 기업으로 해마다 인천 중구에 쌀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천 탁주 정규성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양곡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기탁된 양곡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설 명절 전까지 중구 지역 중위소득 10%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중구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5일 통장 자율회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대청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청소는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 쓰레기를 청소하고 불법 광고물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생활 폐기물 및 재활용 배출 안내물 배부 캠페인 등을 병행하는 식으로 추진되었다고 하네요. 와, 설날을 맞아서 따뜻한 기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말 풍족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또 지역을 사랑하는 20여 명의 부지런한 움직임들이 모여서 동인천이 깨끗해졌다고 하니 복잡했던 마음도 비워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1월 1일보다 설 연휴를 꼭 지내야 새해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소중한 친구들에게, 존경하는 분들에게 설 연휴 인사를 나누고 나면 그제서야 새해가 찾아온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 한 해도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홍디의 진심을 담은 맛집 소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여러분, 오늘도 군침을 돌게 하는 맛집 소개가 돌아왔습니다. 맛집 소개 혹시 많이 기다리셨나요? 저번 주 떡볶이 맛집 동그라미 분식 가보신 분들 있을까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오뎅 국물이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오늘의 맛집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맛집은 신포동에 위치한 한식주점 반반입니다. 사실 여기를 소개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미 아는 사람들은 여기가 맛집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손님이 엄청 많거든요. 가끔은 저도 많은 손님들의 먹지 못하고 돌아서 나올 때도 있는 인기가 많은 맛집이랍니다. 하지만 오늘이 설 특집인 만큼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맛집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신포동의 반반을 소개해드리게 되었네요. 반반은 한식 메뉴로 이루어진 한식주점인데요. 육전, 바지락 술찜, 명란 버터구이, 두부튀김, 고추장찌개 등등 정말 맛난 조합의 메뉴들이 가득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메뉴가 하나같이 다 맛있어서 뭐부터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육전부터 할까요? 진짜 육전은 촉촉하면서도 야들야들 고소한 튀김과 아삭한 부추의 식감이 정말 말해 뭐해 100점 주고 싶은 그런 맛인데요. 양까지 푸짐해서 마음까지 풍족해지는 그런 메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번 설에 반반의 육전 가득 싸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다음은 바지락 술찜. 국물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마치 봉골레 파스타 같은 느낌이라 이질감 없으면서도 해감이 잘 된 바지락은 쫀득하고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조개를 다 골라 먹고 나서 면을 넣어서 먹으면 봉골레 파스타가 되니까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진짜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군침이 돌아서 소개하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함께 방문했던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호불호 없는 맛집이니까요. 소중한 분과 함께하는 식사자리 반반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전시 소개로 돌아올게요.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 줄래?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from Earth to Mars 꼭 같이 가줄래? 그곳이 어디든 오랜 외로움 그 반대말을 찾아서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일까? 세상에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저 끝
산산이 나를 도망쳐 날 너와 슬퍼지고 싶어 my lover 비려 내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일부러 나란히 기대는 우리 두 사람 부서지도록 나를 꼭 안아 더 사랑이 되게 임마셔 lover Love is a love is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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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소개할 전시는 인천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전시입니다. 동인천, 신포동 사시는 분들에게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열리는 전시라 저희가 전시 종료 기간까지 최대한 동일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인천의 다양한 역사를 포함해서 문화예술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월 7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오원배 작가의 부유현실 기록 전시입니다. 전시는 인천 아트 플랫폼 전시장 1, B동에서 진행됩니다. 전시를 진행하는 오원배 작가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일관된 작업에 주제로 하여 작업을 지속해왔고 작가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인간의 몸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부유현실 기록은 현실과 관계 맺는 작가의 예술적 태도를 운유합니다. 현실 속에 부유하는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 맺고 이를 예술적 사유를 통해 기록하는 과정들을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천 아트 플랫폼의 전시 공간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여 장엄한 무대 같은 서사적 풍경을 연출한다고 하니까요. 이번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로도 선정된 오원배 작가의 전시, 설을 맞아 가족들과 방문하셔서 마음까지 풍요로운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1부가 후딱 지나가 버렸네요. 오늘도 2부 시작하기 전에 깜짝 퀴즈 나가야겠죠? 지난주 퀴즈 정답 먼저 맞추겠습니다. 혈문이라고도 불리고 무지개문이라고도 불리는 인천의 이 통로. 이 통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홍해문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댓글이나 메일로 정답 맞춰주신 분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이번 주 퀴즈도 나갑니다. 귀 활짝 열어주세요. 최초로 커피를 팔기도 했고 서양인들이 인천항에 묵을 때 방문했던 한국 최초의 호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프로젝트 클립 개살 토크 영상 하단 이메일이나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2곡 듣고 2부 사연 코너로 찾아올게요. 지금 나와 어디든 가자 지루한 하루 여기까지만 All Star 작은 가방 운동화 챙겨 자도
싶은 거 단둘이 이 순간 잠들고 싶은 거 지도에 넣는 이것을 꼭 기억해줘 우리들만의 paradise 상상이 너에서 아무 깜짝이야 눈부셔 이건 뭐 Oh hello new world 처음 만난 세상 속에 나의 가슴이 랄랄랄라 날아가볼래 상상이 이대로 가볼까 불타고 새로운 눈빛에 가슴이 붕붕붕 발견했어 우리들만의 paradise One, two, come on, are you ready? Three, four, do it, I'm ready. Five, six, baby, are you ready? 딱 걸렸어 널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Oh yeah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 볼래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딱딱 떨어지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우리 딱 알겠어 날 보는 네 눈빛이 혹시 너도 바라고 있던 거야 yeah. 나 때문에 잠 못 들지 마. 나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 이제는 너만 바라볼게. Alright. 걷길만 걷게 해줄게. 네 맘에 쏙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 딱딱 떨어지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우리 걷길만 걷게 해줄게 그 길을 같이 걸을래 매일 널 설레게 할래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말하지 못한 아껴왔던 이별 걷길만 걷게 해줄게 오랫동안 꿈꿔왔어 누구보다 떨어지는 떨어지는 걷길 위를 걸어가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대불호텔 야생식당 방문했다가 옆에 있던 포스터 보고 알게 되었어요. 전시 소식도 알 수 있고 유익하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댓글로도 계속 남겨주시고 앞으로 사연 지금 나가니까요.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오! 저번 주 테니스장에서 만난 근육 회원님의 플러팅 사연이 아직도 강렬하게 남아있는데요. 오늘 사연은 나름 장기 연애 커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괜시리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2년차 커플 개살입니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남자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친구들이 한 명씩 마음에 나만의 아이돌 오빠를 품을 때 저는 마음에 피자빵을 품곤 했어요. 아니, 벌써 웃긴데요, 사연자님? 다시 읽어볼게요. 그만큼 먹을 것보다도 이성에 관심이 없던 저는 그렇게 3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연애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던 제가 어느 순간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개사리분 벌써 입담이 심상치 않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달달한 연애 사연이려나요? 달달한 연애 사연일 것 같아요.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연휴에 집에서 딱히 만날 사람 없이 쉬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셔서 내몰리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가 부탁한 물건을 사러 나가는 길에 신고 나갔던 슬리퍼 한 짝이 툭 끊어지더라고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그 자리에 멈춰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데 뒤에서 웬 슬리퍼가 쑥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제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와우, 교통사고 같은 사랑이라니. 소설 속에나 등장할 법한 대사인데요. 근데 약간 불안해요. 사고라는 게 사실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인데 교통사고라고 하니까 약간 복선같이 느껴지고 이번 사연도 달달한 연애 사연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다음 이야기 얼른 들어볼게요. 저에게 슬리퍼를 내민 것은 웬 어린 남학생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이제 막 대학교에 졸업한 앳된 그런 얼굴이었는데 제 끊어진 슬리퍼를 보고는 본인이 들고 있던 슬리퍼를 건네준 것 같더라고요. 다정한 행동과는 다르게 표정은 좀 무뚝뚝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감사 인사를 하고는 살해하겠다며 번호를 받아왔습니다. 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운명이나 인연이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30년 동안 이성과 아무 진전이 없었던 사연자님이 전화번호를 물을 기회가 생겼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쩌다 가끔, 그러다 자주 연락 주기가 늘어나더니 그 친구와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으로만 느껴지던 그 친구가 이제는 떨리는 감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통사고 같은 이 만남과 연애가 저에게 큰 후유증을 남긴 것 같습니다. 이 친구와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2년을 함께하며 그 친구의 좋은 부분도 봤지만 그만큼 많은 단점들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덜렁거림을 걱정하던 그 섬세한 모습이 어느 순간 예민하고 쫌생이 같은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끊어진 슬리퍼를 갈아 신겨주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제 실수에 인상부터 찡그리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점점 지치는 마음이 듭니다. 가끔 친구의 그 예민함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때는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함께 간 음식점에서 종업원을 본인의 종처럼 부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남아있던 인류에 마저도 떨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다고 바뀌진 않았어요. 저에게 처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마저도 퇴색돼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이 연애를 그만둬도 될까요? 이런 뻔한 얘기 하기 싫지만 상대방의 변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마음이 행동이나 표정으로 꼭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사연자님 그동안 그분과 함께 하면서 날카로운 가시 같은 그분의 표정과 태도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셨을지. 마치 고슴도치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꽉 쥘 수도 없고 내려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혼자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가 주는 설렘과 떨림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만 좋은 경험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새로운 사랑을 찾아도 되고 지금의 그 여유로움을 즐기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홍디가 선물과 함께 지친 마음을 위로할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널 만날 수 있는 날 친구를 만났고 끊이질 않던 대화가 이젠 끊기고 널 바라보다가 다른 사람을 겹쳐봤어.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사랑한단 말은 점점 미안하고 억지로 한 것뿐인데 넌 좋아하고 너에게 만나는 아주 바쁜 사람 내 연락을 기다리다가 또 잠들겠지.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서로가 다른 건 특별하다고 같은 건 운명이라 했던 것들이 지겨워져.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한대. 난 내일보다 오늘 더 사랑할 텐데.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이 사랑을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일을 끝낼 그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벌써 어느덧 게살토크 라디오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설 연휴를 이렇게 미리 기념하면서 여러분과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 연휴로 인해 게살토크가 한 주 쉬어갈 예정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풍요로운 설 연휴 되시길 바라면서 게살토크 가족들이 함께 인사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포함해서 더욱 재미있고 알차게 보이는 라디오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때로는 웃기고 때로는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유튜브 프로젝트 클립 검색하시고 게살토크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촬영감독 이상희, PD 이건희, 음악감독 박지은, 그리고 저는 홍성지였습니다. 다다음 주 저녁 7시에 개항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게살토크로 놀러오세요. 오늘은 카페 아마아마의 음료 협찬과 함께합니다.